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순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거연합정당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진보 세력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고생할 게 아니라 또 각계약지나면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보 세력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하려면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선거법 지금 이제 준연동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분 방식이 그러니까 비례를 지금 따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10%를 얻었다. 그럼 원래 300석 중에 30석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은 원래 풀 완전 연동형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 50%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15석을 하죠. 근데 이제 전체를 이제 47석으로 이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당들이 또 더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줄여가지고 나누는 방식입니다. 불완전한 연동 불완전한 연동형제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득표율에 따라서 좀 더 과거보다 이제 더 많은 의석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완전히 다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병립형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위성정당을 핑계를 대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위성정당을 이거 했더니 위성정당 나오더라. 이거 하니까 위성정당 나오더라. 자기네들이 만들었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찬성하지 않으니 돌아가야 된다라고. 근데 거기는 뭐 일관된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은 일관된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문제죠. 민주당은 원래 이거를 같이 찬성해가지고 그때 국회에서 싸우면서까지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준연동형이고 한계들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때 야당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쨌든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진 거죠. 어쨌든 우리 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건데 어차피 그냥 우리 찍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길 것 같다. 싹쓸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싹쓸이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싹쓸이를 못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네 당의 의석만이 중요한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국민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애초에 선거법 취지 자체도 그렇고 같이 동의를 했던 거는 다당제 선거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한 민주당의 지금까지도 당론이에요. 지금까지도 당론인데 그걸 어기고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으니 특히 이제 이준석 신당, 뭐 조국 신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민주당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국 어쨌든 당 자체가 분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어차피 또 분열돼도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그냥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뭐 권역별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의 비례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말은 이제 비례 뭐 지역 구도를 해체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3%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 넘어야지 의석이 하나가 되는 봉쇄 조항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문제인데 이거를 만약에 3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9% 10%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 정당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당이 싹 다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국민의힘이 꼬시고 민주당도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어제 이탄희 의원이 그거 막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지역구 내려놓고 험지 출마하겠다 이것만 막아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사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토론회를 했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소수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그러면서 병립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다수다. 병립. 이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저는 어쨌든 가장 기본이 정치에 있어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는 거고요.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그 자기네들 계산만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뭐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실은 양당제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다당제를 이제 국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당제에서는 방문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놈이 더 나쁜 놈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놈들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드는 정치를 계속 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뭐 잘한다라고 짤로 돌아다니는 것도 보면은 물론 뭐 근데 잘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박살 내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대부분은 국민의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정작 중요한 문제들보다 싸우기 좋은 이슈들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게 지금 양당 정치의 폐해고 그 속에서 민생은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법을 더 개혁해서 납부를 후퇴시켜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지금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당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가서 농성도 해야 된다. 뭐 단식 투쟁 뭐 너희만 하냐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상 정치는 참 이렇게 명분과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힘이 어떻게 뭐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가장 확실한 힘은 진보가 연합해서 전 지역구에 다 내는 겁니다. 후보를. 후보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손 둘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는 걸 처리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이 선거법 개혁을 언제쯤 지금 결정을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를 추진을 원래는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참 지난 거고요. 원래 늦었다. 한참 늦은 거고요. 그거를 뭐 11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원래 1년 전까지 선거를 해야지 이걸 다 정해져야지 후보들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 1년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지금 너무 지난 상황이고요. 12월 15일인가요? 전후로 해서 12일인가 15일인가에 이제 선거 등록을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아무리 늦어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지금 2월 달까지 미룰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다른 힘을 쓰겠다는 거죠. 위성정당이나 뭐 이런 데들이 힘을 쓰려면은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뭐 꼼수고요. 이거는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2월까지 이걸 질질 끌고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거를 국힘과 야합해서 개혁시키기 전에 이 선거연합정당이 만들어지고 전 지역구 출마를 추진을 하고 선언을 해야 민주당이 쫄아가지고 그때 그러면 안 한다. 뭐 사실상 그게 힘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강력한. 이거 힘으로 해야지 민주당이 명분한다고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가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 뭐 계속해도 이렇게 자기 뭐 밥버릇 문제 때문에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안에도 물론 이제 좋은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뭐 이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럼 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밖에서 확실하게 힘을 보여야 되고 다른 지금 이제 뭐 다른 이제 정당들도 있지만 다른 이제 제3지대 정당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비례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진보 정당들만 지금 지역구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든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지금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는 지금 이제 굉장히 넓게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정의당에서
최근에 바뀌면서 이제 물론 그 뭐 노동당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정리가 당론은 원래 이제 반대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녹색당 그리고 정의당, 진보당은 다 선거연합정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예, 그리고 뭐 아까 기본소득당도 말씀하셨지만은 개혁연합정당 하겠다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안했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연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론에 있어서 좀 차이들이 있는데 강론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뭐 정의당이 자기 당에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자기 당 플랫폼을 쓰자. 또 그거 싫다 이런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저는 뭐 어떻게든 당끼리의 이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알려진 걸로도 이제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가 된 상황이다. 양당은 알고 있고요. 예, 그건 뭐 다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거고 노동당하고 진보당은 이제 뭐 오늘만 노동당을 만나고 또 이제 며칠 후에 진보당을 만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서 일단 1차적인 협의들을 할 거고 저희 이제 그 원탁회의에서도 안 되면 불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끼리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어쨌든 핵심은 그 중에 제일 큰 진보당과 정의당이 합의를 하는 거고요. 정의당의 플랫폼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방이 넓어요, 그게 사무실이? 일단 그런 게 있죠. 예, 일단 새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뭐 자원과 돈이 들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던 또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정의당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물론 이제 정의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다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손쉽게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정의당 안에서는 오히려 왜 우리가 위성 정당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죠.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밖에서는 왜 우리 집을 내주냐? 예, 밖에서는 왜 거기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의당 안에서는 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냐? 이런 것들도 있다고요. 근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지금 진보당 그리고 이제 노동당도 뭐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근데 좀 거부감이 좀 있죠. 왜 우리가 거기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의당의 이미지로서는 이제 선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하기 어려워서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또 그런 지역들은 그냥 워낙 그 진보당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 당은 또 출마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장점과 단점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비교를 해서 어쨌든 무조건 하자 이것부터 먼저 이제 합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좀 합의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무조건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뭐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까? 또 다른 거는 뭐 이제 당명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고. 당명. 근데 당명은 이제 아마 녹색당은 다들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당도 원래 녹색 정의당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했었던 거고. 녹색을 좋아해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진보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녹색이에요? 기후 위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것과도 연동이 돼 있고 그래서 기후 부분이 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녹색은 아마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의가 계속 정의자를 뗄 수 있을까? 정의당 쪽에서는 그래도 정의 남겨놓자. 다른 거 앞에 붙이더라도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고. 뭐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요. 그건 근데 뭐 그리고 뭐 이제 재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례 순번 문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특히 이제 비례 순번 문제는 좀 치열하게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면은 다 만들 수 있고요.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건 뭐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원탁회의가 지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1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은 1만이지만 한 5만 정도 이상 바라고 바라고 지지하는 1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요. 정말 전국적으로 좀 한 10만 정도 모아서 그것 자체가 이제 압박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당이 만약에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 선거연합정당이 그러면 뭐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민중 사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농 같은 그런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탁회의는 지금 다 기본적인 가치에 동의하는 평등, 평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치와 기본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은다. 그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세력들 다 모은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사당이 합의하면 무조건 지지한다. 지지한다. 사당만 합의가 되면 지지한다. 이미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뭐 농민 쪽도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당 특히 이제 정의당, 진보당만 합의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붙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아직 사회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또 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 된다. 이거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고 살 길이다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또 도돌이표요. 이번에 민주당이 또 180석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도 180석인데, 물론 지금 좀 줄었지만은, 뭐 좀 더 몇 석 더 얻으면 그러면 바뀔 거예요? 그건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우리를 더 줘야 되는지를 설득해야 돼요. 그걸 논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민주진보 연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양보도 아니죠. 원래 이제 진보 정당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진보정이 가져가기로 했던, 약속했던 것들을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다시 그 연대도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그게 정말 윤석열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탄핵연대가 그때 얘기된 것처럼 탄핵연대를 하려면은요, 뭐 이탄 의원도 그런 얘기하지만은 단독으로 200석을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하려면은 정말 그 윤석열 말고는 다 합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사실 뭐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진보 정치 연합 그리고 선거법 개혁 저지 이거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다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이 탄핵되고 또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돼봐야 별거 없다.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다수당이잖아요. 개혁적인 성향이 약한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고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개혁에 미온적이라면 다수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제 윤석열 쪽에서 민주당을 와해시켜서 빼갈 거라고 봅니다. 다수당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준석 같은 당을 성공시키고 민주당 와해시키고 여기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니 이준석도 저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같기도 하고요. 기득권층의 하나의 짜고 치는 고수도 나중에 어차피 다 우리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윤석열이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이기는 것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가 안 되더라도 진보 정당이 크게 성장을 해서 하나로 등장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배신을 못하게 되죠. 쫄아서 잘못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세대겠어. 뭐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이기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개혁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즉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으로 끌고 나가는 데서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총선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치러봤지만은 다당으로 이게 구성이 됐을 때 어쨌든 정치 협상도 하고 서로 잘하려고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당이 다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가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거리에서 연설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힘당은 이것들은
그 보수를 참칭한 극우 세력이고 그 이제 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민주당은 보수다. 자기도 보수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정의당도 있었고 심상정 의원도 있었고 노회찬 의원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분들이 진보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고 우리 보수인 민주당과 이쪽 진보가 양립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국힘당을 무너뜨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세력, 진보 정당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라고 이제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뭐 이야기 나왔지만은 뭐 이준석 다시 들어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제3지대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만든 뭐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나와서 만들고 그게 정말 독자적으로 갈 거다라고 뭐 믿으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 진짜 제3지대가 아니다. 진짜 제3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5지대? 거기 그 안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지만 진보 정당들은 지금 20여 년 동안 독자적으로 지금 존재해 왔고 노력을 해왔던 정당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것 또한 저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밭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습니다. 뭐 대통령 뭐 너무 그냥 잘 망가지고 계시고 민주당도 뭐 참 이렇게 이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이야말로 진보 정치 세력, 제3의 대안 세력들이 필요하다. 대안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밭이 좋다. 문제는 지금 실력이다. 국민들, 그 진보 정당들이 그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실력은 정강정책 그런 말뿐만 아니라 당장 행동으로 우리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합쳤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정말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 중에서 한 60에서 65%좀 많게 70%까지가 윤석열 하면 이를 가는 사람. 이를 갈죠. 이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당층의 30%. 그러니까 한 30에서 35% 정도가 민주당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물론 30%도 민주당 지지하는 게 너무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30% 정도의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준석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잘해서 선거 연합정당을 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저기를 찍으면 되겠구나. 민주당도 싫고 윤석열은 더 싫고 찍을 데가 없네가 아니라 저기를 찍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세력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하나의 딱 선택지로 딱 떠올라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해내느냐 못하느냐. 딱 떠올라줘야 됩니다. 그건 뭐 해내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또 해야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해야죠. 근데 이번엔 될 겁니다. 될 겁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내고 나서 성공하신 다음에 한번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서 가지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희망을 주는 방송이라고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